동부, 중부, 서부로 3등분 했을 때 가운데 중부 지역에 해당되는 미국 대륙의 3분의 1 정도의 면적에 해당되는 그 당시에는 루이지애나 지방이라 했는데요. 그 루이지애나 지방을 1803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으로부터 1500만 달러에 매입했던 인물이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고, 그 매입 후에 그걸 매입함으로써 미국의 기존 영토가 2배로 확장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버지니아주가 배출한 세 번째 대통령이 바로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입니다. 제임스 메디슨,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 때 일어난 일은 바로 미영전쟁이 발생이 됐습니다. 1812년부터 1815년 초까지 약 2년 반 동안 전개됐던 게 미영전쟁인데요. 그게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 때 발생이 되셨습니다. 자, 비가 계속 내려서 저기에서 이제 멈춰야 할 것 같다. 카메라가 고장나니까요, 스마트폰. 자, 지금 그래도 가로수 터널이 있어서 비의 상당 부분을 어느 정도는 막아주는데, 그래도 가로수 터널이 없는 구간에서는 지금 카메라가 젖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 있는 노천 카페 처마 밑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달릴 때 비를 맞으면서 달리는 게 더 시원해서 비를 맞고 달리고 싶습니다만은 스마트폰이 고장 나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 고장 나니까 저기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 노천 카페 처마 밑으로 들어가서 계속 촬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처마 도착하기 100m 전인데요. 아까 촬영했었던 랍스터 조형물입니다. 잠실 석촌호수 동호 한복판에 있는 랍스터 조형물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동호 한복판에 랍스터 조형물입니다. 자, 노천 카페로 들어가서 비가 누그러지기를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고장 나니까요. 자,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자, 2층으로 가면 여기가 좋은 데가 있어요. 2층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층으로 계단을 타고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2층으로 왔습니다. 자, 2층. 자, 여기는 비를 좋습니다. 자, 비에 많이 젖었는데요, 카메라가. 자, 여기에서 계속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엘리베이터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좀 더 가보면, 자, 여기가 참 좋습니다. 자,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비가 내리고 있는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풍경입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풍경, 또 조깅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동호와 서울을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 4바퀴에 10.25km, 8바퀴에 20.5km, 16바퀴에 41km, 16바퀴 반을 돌면 42.19km,
26.4마일 대고리길 마라톤 풀코스가 되는데요.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제가 22년 6개월 12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이 좀 어두울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쪽으로 좀만 이동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계속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게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 버지니아주가 배출한 최초의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두 번째가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임스 메디슨 시절에 미영 전쟁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때 바로 미국이 건국되고 최초이자 마지막 전무후무하죠. 미국이 건국되고 전무후무하게 바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적군에 의해서 짓밟혀져 버렸습니다. 자, 미영전쟁 당시에 영국군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침공해서 점령해서 백악관 연방의회 의사당을 다 불태워 버렸었는데요. 미국 건국 역사상 유일하게 전무후무하게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적에 의해 짓밟혀져 버린 게 미영전쟁 당시였던 1814년 9월 중순입니다. 자, 그때 백악관이 불탔었는데요. 그래서 그 화재로 인해 가지고 백악관이 검게 그을려 버리니까 그곳을 하얀색으로 페인트 칠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백악관 화이트 하우스라고 칭하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대통령의 집이다 해서 프레지던트 하우스 라고 칭했었는데요. 이제 미영전쟁 당시에 불타가지고 하얀색 페인트로 칠한 다음에는 그곳을 백악관이라고 화이트 하우스라고 칭하게 됐고, 공식적으로 대외 명칭으로 백악관이라고 이제 공인된 건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제임스 메디슨 제4대 대통령 당시에 미영전쟁이 발생이 됐는데요. 미영전쟁 당시에 백악관이 불타니까 그 영부인이, 메디슨 대통령의 영부인께서 백악관에 게시되어 있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 사진을 이렇게 품에 안고 탈출을 했습니다. 영국군이 백악관에 습격하기 직전에 불타오르고 있는 그 백악관 안에 벽에 부착되어 있었던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를 껴안고 백악관을 탈출했다라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미영전쟁 당시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의 영부인의 활약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디슨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최단신입니다. 퀴즈 내드릴까요? 미국의 45명의 대통령 중에 최장신이 누굴까요? 바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추앙하는 대통령 랭킹 1위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최장신입니다. 193cm입니다. 반면에 최단신은 키가 162.5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최장신인 링컨 대통령보다 무려 30.5cm가 작은 162.5cm의 최단신이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버지니아주가 배출한 세 번째 대통령이고요. 네 번째는 누구냐? 바로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대통령입니다. 멀로 대통령은 뭘로 유명할까요? 제5대 대통령 아재 개그입니다. 아재 개그.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대통령은 뭘로 유명할까요? 멀로 대통령이 뭘로 유명할까요? 무엇으로 유명할까요? 그것은 바로 1823년에 멀로 독트린입니다. 멀로 독트린. 그게 뭐냐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100년 전이죠. 1492년에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이 크리스토퍼 콜럼부스를 아메리카 신대륙 발견을 위해서 보내가지고 1492년에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는데요. 그 발견했을 때 최초에 도착한 지역이 어디일까요?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이죠. 그런데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의 후원, 지원을 받아서 신대륙에 최초로 도착한 인물인데요. 최초로 도착했던 지점이 어딜까요? 지금의 그 바하마 지역입니다. 바하마. 그 당시에는 산살바도로라고 했습니다. 엘살바도로가 아니라 산살바도로, 지금의 바하마라는 국가 그 지역입니다. 산살바도로라고 그 당시에는 칭했는데요. 그게 스페인어로 구세주란 뜻입니다. 구세주. 스페인어로 구세주의 땅이란 뜻입니다. 스페인어로 구세주의 땅이라 해서 산살바도로인데요. 지금의 바하마라는 국가 이름이죠. 카리브해에 있는 그 바하마 지역에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최초로 도착을 한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스페인이 남미 지역과 중미 지역에 대해서 식민지를 개척을 했었는데요. 그게 결국은 한 1500년대 초반 그 무렵에 중남미 지역은 대부분 스페인의 식민지로 들어갔었죠. 그래서 한 300년 정도 중미 지역과 남미 지역은 스페인의 식민지였는데요. 300년 정도가 지난 1800년대 초반에 이제 중미 지역이나 남미 지역에서 하나하나 독립을 선언을 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남미의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중미의 멕시코 이런 데가 1800년대 초반, 19세기 초반에 독립을 선언했는데요. 그 무렵에 취임했던 인물이 미국의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멀로 대통령은 멀로 독트린을 1825년에 발표를 하는데요. 그 멀로 독트린의 요지는 뭐냐면, 비가 세차게 내리는 게 보이시죠? 지금 처마 난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이 송파 관광 안내센터 건물인데요. 1층은 노천 카페고 1층은 여기에 송파 관광 안내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실까요? 자, 안에 창문 안쪽을 보고 있는데요. 서울시 관광 안내도, 송파구 관광 안내도가 붙어 있고, 이게 송파 관광 안내센터입니다. 자, 1층은 노천 카페, 2층은 송파 관광 안내센터 건물에 2층 베란다, 2층 베란다에서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멀로 독트린이라는 게 1800년대 초반에 남미나 중미 지역의 그 식민지 국가들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하나 독립을 해 가던 그 상황에서 1823년이면 지금부터 201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201년 전인 1823년에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대통령이 멀로 독트린을 선언했는데요. 그 내용인즉슨은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은 유럽 대륙에 관심을 갖지 않을 테니까 유럽 대륙도 아메리카 대륙에 신경 쓰지 마라, 개입하지 마라, 그런 선언이었죠.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 사이에 대서양이 있는데요. 대서양에 남북으로 수직선을 긋고, 그 수직선의 서쪽 지역에 있는 아메리카의 미국은 수직선의 동쪽 지역인 유럽 대륙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 유럽 대륙들도 수직선의 서쪽의 아메리카 대륙에 관여하지 마라, 관심 꺼라 라는 선언이 바로 멀로 독트린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메리카 지역에, 중미나 남미 지역에 있는 식민지들이 스페인의 지배하에서 하나하나 독립을 해 가는 상황에서 발표된 멀로 독트린은
이제 아메리카의 맹주 국가는 미국이기 때문에 유럽 열강들은 아메리카에 신경 쓰지 마라. 이게 1823년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대통령 때 발표된 멀로 독트린입니다. 자, 그래서 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대통령이 바로 버지니아가 배출한 네 번째 대통령입니다. 지금까지 버지니아 주가 배출한 4명의 대통령을 소개해드렸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이상 4명의 대통령이 버지니아 주가 배출한 대통령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가 누구냐? 바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입니다. 윌리엄 해리슨은 비가 정말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방향입니다. 비가 정말 거세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비가 많이 내리는 게 느껴지시죠? 지금 여기 2층 송파 관광 안내센터 이 2층 나무 데크 베란다에도 비가 세차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관광도시 송파라고 해서 마스코트 잠에리와 잠누리가 있습니다. 국제관광도시 송파,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가 제가 서 있는 잠실을 품고 있는 송파구인데요.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전세 또 월세 이런 세입자분들이 서울에서 도저히 버티기가 어려워서 지방도시, 위성도시로 많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경기도 인구는 한 1400만 정도에 육박하는 반면에 서울시 인구는 줄어서 현재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이 아니라 935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울시 전체 인구 935만 명 정도 중에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제가 서 있는 잠실을 품고 있는 송파구 인구가 66만 명 정도 됩니다. 빗소리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거세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를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지 그치기를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했고요. 또 부장으로 퇴직하기 직전에 시중은행 법무팀장도 역임했었기 때문에 한국금융연수원에 출강한 지 이제 딱 11주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퇴직 후에 인문학 서적을 6권 출간하고 지금 현재 인생 2막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휴무여서 쉬는 날이어서 제가 달리기를 하러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 나와가지고 제가 얼마 정도 달렸냐면 거의 4바퀴 거의 다 달린 것 3바퀴 반 정도 달린 것 같아요. 3바퀴 반 정도를 달린 상태에서 비가 억수로 쏟아져 가지고 멈췄는데요. 현재 시각을 보면 1시간 1분 촬영했습니다. 1시간 1분 촬영했는데요. 제가 한 3바퀴 반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석촌호수 한 바퀴 2563m니까 3바퀴 반이면 대략 한 8.7km 정도 달렸을 것 같습니다. 자, 비가 계속 억수로 쏟아지지만 이곳 처마 밑에서 비가 지금 쏟아지지 않은 이 처마 밑에서 계속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지니아주가 배출한 5번째 대통령이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인데요. 자, 윌리엄 해리슨은 또 뭘로 유명하냐면 테쿰새의 저주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테쿰새의 저주라는 것은 바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7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던 사건의 원인이 되는 저주가 바로 테쿰새의 저주인데요. 버지니아주가 배출한 5번째 대통령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을 말씀드리면서 테쿰새의 저주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테쿰새의 저주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 시절에 미영전쟁이 발생이 됐는데요. 자, 미영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813년 9월 5일에
미영전쟁의 격전지였던 북부전선의 온타리오 주변에 미국의 지금 5대5 중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온타리오 호가 있죠. 캐나다와 미국의 접경지대, 세계 3대 폭포 중에 가장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온타리오주, 그 주변에서 바로 테임즈 전투가 발생됩니다. 미영 전쟁의 북부전선의 최대 격전지였던 테임즈 전투가 1813년 9월 5일에 발생하니까 지금부터 얼마 전이죠. 1813년이면 지금부터 211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211년 전인 1813년 9월 5일입니다. 지금부터 211년 전인 1813년 9월 5일에 바로 미영전쟁의 북부전선의 최대 격전지인 테임즈 전투가 발생이 되는데요. 그때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영국군과 연합군을 형성했고 미국을 상대로 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미국 편을 들지 않고 영국 편을 들었던 이유는 미국 건국 초창기 때 영국에서 건너온 식민지인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개척해 가는 과정에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여러 가지로 농사 짓는 방법, 또 풍토병을 이겨내는 방법, 다양한 그러한 생활, 새로운 미개척지에서 적응해가는 생존법에 관하여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영국으로부터 건너온 식민지인들에 대하여 많은 노하우를 전수했지만은 나중에 미국이 영토를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미국인들은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에 대하여 배은망덕하게도 은혜를 원수로 보답하는 그러한 배은망덕하게도 자신들이 처음에 미국 식민지인들이 초창기에 미국을 개척할 때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미국인들이 영토를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는 인디언들에 대하여 엄청난 박해를 가하고 일정한 구역을 정해놓고 그 구역을 벗어나서는 인디언들이 활동할 수 없다라고 다양한 제약을 가하는 그러한 인디언 박해를 가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디언들은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할 때 인디언들은 미국 편을 들지 않고 영국 편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미영전쟁 당시에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영국과 연합군을 형성했는데요. 그 인디언 중에서도 쇼니족의 추장 테쿰세가 있습니다. 쇼니족의 추장 테쿰세가 미국의 그 당시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의 총탄을 맞고 암살이 되는데요. 전사를 하죠, 전사. 그 당시에 미국의 총사령관은 북부전선, 미영전쟁 당시 미국군의 북부전선 총사령관은 윌리엄 해리슨인데요. 그 당시 아메리칸 인디언의 최고봉은 쇼니족의 추장 테쿰세입니다. 테쿰세, 추장 이름이 테쿰세인데요. 그래서 테쿰세의 저주라고 칭합니다. 그때 테쿰세 추장이 엄청난 무공을 발휘를 하긴 했지만 미국의 화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테쿰세라는 추장이 미국군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의 총탄을 맞고 사살이 됩니다. 그때 죽어가는 테쿰세가 죽으면서 자신을 사살했던 미국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그래서 테쿰세의 저주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20년마다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남깁니다. 자, 앞으로 20년마다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말을 남기고 테쿰세가 장렬히 전사하는데요. 그게 바로 1840년에 당선된 1840년에 당선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으로부터 1960년에 당선된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까지
120년 동안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7명의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된 저주입니다. 그게 바로 태쿰새의 저주입니다. 그 태쿰새의 저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7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합니다. 자, 미국의 역대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89년에 취임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2024년 현재 미국 대통령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235년의 미국 헌정 역사 속에서 45명의 대통령이 배출됐는데요. 그 45명의 대통령 중에서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대통령이 무려 8명입니다. 8명. 자, 보통은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임기 중에 죽을 확률은 높진 않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는 박정희 대통령만 임기 중에 사망을 했지, 임기 중에 사망한 대통령이 그분 혼자뿐이시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미국은 역대 대통령, 헌정 역사 235년 속에 배출된 45명의 대통령 중에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대통령이 무려 8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좀 이따 소개해드릴 버지니아주가 배출한 7번째 대통령,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그 테일러 대통령은 태쿰새의 저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7명의 대통령은 태쿰새 저주와 관련돼서 임기를 매우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7명 임기를 매우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던 7명의 대통령 명칭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840년에 당선되는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 1840년이니까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4라는 짝수인 연도에 당선된 대통령이죠. 1840년에 당선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 그 다음에 20년 간격이죠. 1860년에 당선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1880년에 당선된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또 1900년에 재선이 되는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1920년에 당선되는 제29대 대통령 워렌 하딩, 그 다음에 1940년에 3선이 되는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1960년에 당선이 되는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이상 7명의 대통령이 20년 간격으로 당선이 됐고요.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됐던 7명의 역대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던 그 사건의 원인이 되는 저주가 태쿰새의 저주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저주 희생자가 1940년에 당선된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인데요. 자, 그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은 바로 미영전쟁 당시에 1813년 9월 5일 그 테임즈 전투에서 쇼니족 추장 태쿰새로부터 저주의 말을 받았던 그 당시에 미국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이 그로부터 27년 후인 1840년에 미국의 제9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전쟁 영웅들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미국 독립전쟁의 영웅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미영전쟁의 북부전선이었던 테임즈 전투,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태쿰새 저주가 생겼던 그 테임즈 전투의 영웅이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영전쟁의 남부전투였던 뉴올리언즈 전투의 영웅이 바로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 그 다음에 남북전쟁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발생된 남북전쟁의 영웅 북부군의 총사령관 율리시스 그랜트가 제18대 대통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제2차 세계대전 유럽군 총사령관이었던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끌어서 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을 가져왔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제34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등
이상 미국의 전쟁 영웅들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영 전쟁의 북부전선이었던 테임즈 전투의 영웅 윌리엄 해리슨도 그 태쿰스의 저주를 받은 때로부터 27년 후인 1840년에 바로 제9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 그때 취임할 때 나이가 이듬해 1841년 3월 4일에 취임을 할 때 나이가 무려 69세였습니다. 69세.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80년쯤 앞선 시점이다 보니까 수명 차이가 있었던 시대죠.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69세나 되는 고령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취임식 날 1841년 3월 4일에 지금처럼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1841년 3월 4일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 취임을 할 때 이렇게 억수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옷도 입지 않고 우산도 쓰지 않고 양복 정장을 한 상태에서 비를 쫄딱 맞고 비를 억수로 맞으면서 1시간 40분, 100분 동안 취임사를 낭독을 했습니다. 보좌관들이 비를 피해서 우산을 쓰고 또는 비옷이라도 입고 취임사를 낭독하십시오라고 강력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국민들이 나이가 많은 대통령이라고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혹이 객기를 부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지금부터 27년 전 미영 전쟁 북부전선의 최대 격전지였던 테임즈 전투의 영웅이다. 이 정도 빚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혹이 객기를 부리면서 100분 쇼를 한 겁니다. 1시간 40분, 100분 동안 비를 쫄딱 맞으면서 취임사를 낭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그래서 급성폐렴에 걸립니다. 급성폐렴에 걸려가지고 딱 한 달 동안 병상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한 달 후인 1841년 4월 4일 급성폐렴으로 사망합니다. 바로 태쿰스의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죠.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짝수인 연도인 1840년에 당선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 태쿰스의 저주의 그 말을 받았던 당사자로서 27년 후에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취임을 했지만 그 대통령직을 불과 한 달밖에 수행을 못하고 그것도 병상에서 급성폐렴으로 한 달 동안 투병만 하다가 대통령 임기 1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서 바로 사망을 함으로써 임기 중에 사망한 대통령 임기 중에 사망한 태쿰스의 저주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쿰스의 저주 희생자는 1960년에 당선이 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20년 간격으로 당선된 대통령 7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두 번째 희생자인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1864년에 재선이 되고 1865년 4월 14일 밤에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연극 관람을 하다가 존 윌키스 부스의 총탄을 맞고 다음날 새벽 1861년 4월 15일 아침 7시 정도에 숨을 거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태쿰스의 저주 희생자가 1880년에 당선된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고요. 네 번째 희생자가 1900년에 재선이 되는 그래서 1901년 9월 14일에 암살이 되는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고요. 다섯 번째 희생자가 1920년에 당선이 된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 다 20년 간격으로 당선된 1의 자리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된 대통령들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희생자가 1940년에 3선이 되는 미국의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을 4번 했던 1940년에 3선이 되는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1944년에 사선이 되고 45년 4월 12일에 사선 임기 시작한 지 88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함으로써 테쿰스의 저주의 6번째 희생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희생자가 20년 후인 1960년에 당선이 된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임기 시작한 지 2년 10개월 만인 1963년 11월 22일에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바로 오스왈드의 총탄을 맞고 암살이 됩니다. 자, 이처럼 테쿰스의 저주를 직접 받았던 미영전쟁 당시에 미국군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이 1940년에 당선이 되고 그로부터 120년 후인 1960년에 35대 대통령에 당선된 존 F 케네디까지 120년 동안 이제 1의 자리 숫자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된 미국의 대통령 7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된 저주가 바로 테쿰스의 저주인데 그 첫 번째 희생자가 바로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고 이분이 할아버지고 그분의 손자가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 중에 45명의 대통령이 배출됐는데요. 그 중에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가문이 4개 가문인데요. 그 중에 한 개 가문이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 할아버지,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손자입니다. 자, 그래서 버지니아주가 배출한 5번째 대통령이 제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입니다. 그 다음에 버지니아주가 배출한 6번째 대통령이 윌리엄 해리슨 9대 대통령이 병으로 죽자 부통령이었던 존 타일러가 대통령직을 승계합니다. 자, 부통령이었던 존 타일러가 대통령인 윌리엄 해리슨의 병으로 죽음에 따라 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합니다. 그래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최초의 사례입니다. 미국 헌정 역사에서 부통령이 대통령의 권리 유고에 따라 대통령직을 승계했던 최초 사례가 바로 제10대 대통령 존 타일러입니다.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 병으로 죽자 부통령이었던 존 타일러가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제10대 대통령 존 타일러가 됩니다. 그래서 존 타일러 10대 대통령이 버지니아주가 배출한 6번째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7번째가 누구냐? 바로 제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입니다. 제커리 테일러, 아까 테쿰스 미국 헌정 역사 235년 속에 45명의 대통령이 배출됐는데 그 중에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던 대통령이 총 8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7명은 테쿰스 저주와 관련이 되고, 즉 20년 간격으로 당선이 됐던 1의 자리 숫자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된 그 대통령 7명은 테쿰스의 저주와 관련되고, 그에 반해서 나머지 한 명 제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는 테쿰스의 저주와 관련 없이 임기 중에 사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1848년에 당선됐습니다. 테쿰스의 저주와 관련되려면 20년 주기여야 하고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리 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어야 하는데, 이분은 1848년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20년 주기도 아니고 1의 자리 수가 0으로 끝난 게 아니라 1848년 8로 끝나기 때문에 테쿰스 저주와 관련 없이 임기 중에 사망했던 대통령인데요. 이분이 바로 제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인데, 이분이 버지니아주가 배출한 7번째 대통령입니다. 자, 제커리 테일러는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미국의 영토 확장 과정에서 미국이 멕시코와 전쟁을 합니다. 1846년부터 1848년까지 2년 동안 미국이 멕시코와 전쟁을 해가지고 멕시코로부터 헐값 불과 1,500만 달러의 지금의 캘리포니아 지역
그 다음에 네바다 지역, 애리조나 지역, 뉴멕시코 지역, 그 다음에 콜로라도 지역의 일부, 또 와이오밍주의 일부, 이런 광활한 지역, 미국 대륙의 남서부에 해당되는 그러한 지역들을 1848년에 미국이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1,500만 달러라는 헐값에 매입을 했습니다. 미국이 멕시코한테 지급한 돈이 1,500만 달러, 또 채무 인수 금액이 한 325만 달러이기 때문에 합하면 1,825만 달러인데요. 자, 미국이 멕시코에게 그 헐값 1,825만 달러만 지급하고 지금의 미국의 광활한 미국 대륙의 남서부 지역에 해당되는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콜로라도의 일부, 그 다음에 뉴멕시코, 와이오밍주 일부, 미국의 대륙 남서부 대부분의 지역을 바로 1848년에 멕시코와 미국이 전쟁을 벌이고 미국이 승리하면서 사실상 미국이 멕시코로부터 강탈한 지역이 바로 미국의 남서부 지역인데요. 자, 그때 미국과 멕시코 전쟁에서 미국의 총사령관이 바로 제커리 테일러입니다. 제커리 테일러. 미국 멕시코 전쟁의 영웅이 바로 제커리 테일러로 미국의 제12대 대통령에 1848년에 당선되는데요. 이분은 임기가 시작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던 시점인 1850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입니다. 자, 임기가 시작된 지 한 1년 반 정도 된 1850년 7월 1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날씨가 더워가지고 차가운 우유에다 체리를 섞어가지고 과식을 했습니다. 과식. 그래서 급성 위경련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한 5일 정도 투병하다가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헌정 역사 235년 중에 45명의 역대 대통령이 있는데요. 이 45명의 역대 대통령 중에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대통령 8명 중에 테쿰스 저주와 관련 없이 사망한 유일한 임기 중에 사망한 8명 대통령 중에 테쿰스 저주와 관련 없이 사망한 유일한 대통령이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입니다. 자, 그래서 제커리 테일러 제12대 대통령이 버지니아주가 배출한 7번째 대통령이고요. 그 뒤로 한동안은 계속 버지니아주가 대통령을 배출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912년에 이제 또 버지니아주가 대통령을 배출하죠. 그러니까 버지니아주가 마지막으로 배출했던 1848년으로부터 무려 얼마입니까? 12년에 48년 52에다가 64년 후입니다. 1848년에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가 7번째 버지니아주 출신 대통령이고요. 그로부터 64년이 지난 1912년에 제28대 대통령으로 민주당 소속의 우드로 윌슨이 당선이 됩니다. 자, 우드로 윌슨, 이분이 버지니아주가 배출한 8번째 대통령, 버지니아주가 배출한 마지막 대통령이죠. 자,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이분은 1912년에 당선이 되는데요. 자, 이분이 제1차 세계대전을 이끌었고, 이분이 원래 버지니아주 출신이긴 한데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고, 또 뉴저지주의 주지사도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출신은 버지니아주 출신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은